안녕하십니까. 경찰 단기 폴카칩 1일 1제. 오늘은 사실은 지난번에 책임론을 끝내고 제가 책임론은 확실하게 5문제로 꼭 맞출 수 있게 하겠다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문제 한번 기대해 주시고, 그런 유형의 문제 잘 준비하시면은 책임은 어려운 파트는 맞는데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주제를 어려운 걸 하나 해달라 해서 오늘은 죄수론, 여러분들 이 죄수에 관한 판단에 관한 문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이유 자체는 특별법이 나온다? 근데 굳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처법은 좀 넣었지만 거의 형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죄수로는 죄의 수를 정하기도 하고, 상상적 기합, 실체적 기합은 죄의 수는 이미 여러 개인 걸 전제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수론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강론에서 출제할 수도 있고 총론에 12번쯤에 출제할 수도 있는데, 시험은 반드시 나온다. 근데 학생들은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진단 결과 학생들이 행위평가를 잘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죄수론을 잘 공부하려면 몇 가지를 순서대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불가불적 사후행위, 그 16개, 17개인가요? 그거를 우리 책에 정리해 놨어요. 대한민국 우리 판례가 70여 년 동안 불가불적 사후행위로 인정한 사례들을 모아놨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포괄일제는 특별법을 좀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죄수론 특강이나 기본 수업 때 말씀드렸던 특별법에 관한 위험운전체수상, 교통법 관계, 음주운전 관계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몇 가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상적 실체적 기합은 행위 판단인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이 죄수론에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분들 약하기 때문에 우리 11월, 12월 달에 11월 제가 개강하고 한 20일쯤 한 5주 연속으로 아침에 좀 일찍 우리 여러분들 복퇴 치기 전에 한 8시 전 7시 반에서 시작을 그때쯤 전후해서 조금 같이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 만나서 죄수론을 같이 아침에 공부하고 일정을 시작하는 코스를 한번 계획하고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고, 제 수업을 안 들어도 그 수업은 수업이라기보다도 죄수론에 관한 특강은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참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오늘 문제 좀 집중을 하면 첫 번째 죄수 판단을 옳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이 지문들이 굉장히 좋은 지문들이고 앞으로도 출제 예상이 굉장히 되는 아주 전형적인 죄수론 판단에 관한 지문입니다. 요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요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상해를 했다 했죠. 그래서 공무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 그러면 위험한 물건 휴대하고 그냥 폭행하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만 돼요. 특수공무집행방해만 되고, 요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2분의 1을 올리거든요. 그럼 공무집행방해가 5년 이하니까 2분의 1을 올리게 되면 7년 6월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치상이 붙잖아요, 상해. 치상은 이 특수공무집행방해한 사람이 상해를 유발했는데, 요게 과실인 경우 치상이라 하죠. 이때는 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2분의 1을 올린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3년 이상 법정형에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럼 3년에서 30년까지를 말합니다. 굉장히 높죠. 3년에서 30년. 그리고
요렇게 이제 죄명이 이제 특수근무방해 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년에서 30년 사이 징역. 근데 이때 고의가 있었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상해에 고의가 있었다 하면 원래 치상은 과실이 있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치상이란 말을 못 쓰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죄는 없어요, 죄가. 그래서 특수공무방해와 그냥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근데 상해죄는 7년 이하거든요. 그러면 상상적 경합은 이 두 개 비교해서 중한 거 하나만 처벌해요. 그래서 7년 6월 이하 이걸로 처벌되는 거예요. 보세요. 과실인 경우는, 자, 보세요. 이 과실인 경우는 3년 이상 30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고의를 가진 경우는 7년 6월 이하니까 1월에서 7년 6월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훨씬 더 형이 고의가 있는 게 더 낮아지는 거죠. 이런 형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판례가 이제 이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상해 부분이 그냥 일어나면 과실이든 고의든 무조건 이리 가요. 치상죄가 되고. 이때 다른 상해에 관한 이 폭처법 위반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해죄에 관한 규정은 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치상죄하고 비교를 해요. 이거하고. 그래서 이 뒤에 고의범이 더 컸을 때는 상상적 경합이 되고 이 같거나 작았을 때는 없어져 버려요. 죄수가. 그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특이한 부분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상해죄는 비교해 보면 이 치상죄 훨씬 커요. 그래서 이 죄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별도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나오면 형법상 상해죄나 폭처법상 상해죄는 어떤 경우도 될 수가 없다 생각하세요. 어차피 형벌이 낮으니까.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지문은 바로 이게 틀렸다라고 바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정답, 이게 1초 컷이 될 수 있는 힌트가 있죠. 그게 바로 직무유기죄. 이 직무유기의 보충성이라고, 보충성은 최우수단을 말해요. 그래서 직무유기는 여러분들 직무유기한 사람이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이 여기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를 저질렀죠. 이 사람 직무유기 몇 번 했어요? 요것도 직무유기 되고 요것도 직무유기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직무유기는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시에 되므로 요건 없어지고 또 이것도 직무유기는 했지만 동행사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없어져서 결국 직무유기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 실체적 경합해야 되지 이 직무유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이런 것도 강론에서 많이 배우죠. 직무유기의 보충성. 요거는 총론에서 하고 요거는 강론에서 수업을 해요. 죄수가 이렇게 총강론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느끼겠죠. 이걸 다 잘해야 죄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를 못한다 이 말은 아직 형법 실력이 좀 낮구나 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저 세 번째 보시면 공부를 위해서 답은 나왔어요. 틀린 것은 2번. 자, 3번은 이게 무슨 짓인가요? 이게 나쁜 놈이 또 공갈을 했네, 그죠? 자, 갑에게는 공무원이죠. 요게 중요해요. 직무집행 의사 없이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수뢰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받아도. 그러면 공갈했으니까 공갈죄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공무원도 공갈할 수 있죠. 공무원도 사람인데. 그래서 삥 뜯었단 말이죠. 그럼 공갈죄고, 그러면 이 삥 뜯긴 을에게는 어떻게 돼? 피해자죠, 뭐. 공갈의 피해자. 그래서 뇌물 공여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수뢰죄가 안 되기 때문에. 갑이 직무집행 의사로 돈을 받는 수뢰죄의 관계사 대항범인 뇌물 공여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공갈죄, 만일에 이게 직무집행 의사로 했을 때는 요 공갈죄와 수뢰죄가 둘 다 되고 갑은 상상적 경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을에게는 이때는 공여죄가 되는 거죠. 뇌물죄 됐으니까. 그래서 요게 한 힌트가 됩니다.
의사 없으면 술래죄는 안 되고 공갈죄만 되고 요건 사기죄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요 부분을 어쨌든 술래죄는 안 돼요. 그러면 뇌물공여죄, 증례죄는 안 되는 거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빼앗자는 강도를 말하죠. 그래서 성륜차에 태우고 갔다. 실행에 착수. 강취했죠. 그리고 상해를 가했죠. 그럼 죄명이 강도상해죠. 자, 잘 봐요. 이 강도상해죄를 저질렀어요. 요까지만 보면. 그리고 성륜차에 태웠죠. 감금죄가 되는 거죠. 자, 강제로 성륜차에 태웠더라. 감금. 그러면 강도상해는 감금죄 2개가 되고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를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죄가 2개 이상 있을 때는. 이때는 행위시를 보셔야 되는데 이 행위시 판단을 여러분들이 강론할 때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습을. 자, 강도상해는 강도와 상해 2개로 이루어진 결합범이에요. 근데 이 죄의 결합범의 행위시는 언제일까요? 강도일까요? 상해일까요? 이 죄의 행위시는. 결합범은요, 기본 범죄에서 플러스 된 게 행위시예요. 그래서 상해가 행위시가 돼요. 강도가 아니고요. 그럼 이 사람은 상해, 즉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요게 강도상해죄의 행위시란 말이에요. 근데 감금은 언제 했어요? 그 전에 했죠. 여기 태우고 가면서 요게 감금의 행위시예요. 행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런 걸 우리는 실체적 경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정답. 근데 이 판례가 왜 시험에 잘 나오느냐? 학자들이 그때 비판을 했는 부분은 실체 경합이다라는 결론을 비판한 건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 계속해서 상당한 거리를 진행해 가다가 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계속해서 더 감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감금은 계속범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제가 되는 거죠. 만일에 여기서 더 감금을 하지 않고 풀어줬다면 그럼 실체적 경합이 안 될까요? 돼요. 이미 아까 요까지 계속 감금 안 해도 이미 실체적 경합이 된 거예요. 감금 행위시는 이때지 이때가 아니에요. 계속범은 행위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하여 감금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면 이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세 번째 줄은. 계속해서 감금하든 말든 이미 실체적 경합이에요. 그런데 판례는 굳이 계속해서 감금했으므로 실체적 경합이다. 이 말을 쓴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실체적 경합이에요. 이것도 뭐 외우지 말고 이렇게 행위 판단만 잘 하시면 상해는 젖대고 감금은 쭉 앞에 있었고 따로따로의 이죄와 이죄는 따로따로 실체적 경합.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판례는 굳이 필요 없는 말을 써서 우리가 비판을 받았던 판례입니다. 어쨌든 실체적 경합은 결론은 맞습니다. 이렇게. 그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공부 좀 하시면 일촉즉입니다. 이거는 죄수론에서 틀리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것들이 특별법이 있어요. 그 특별법 부분은 제가 11월 20일 수요일 제가 수요일이 오전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수요일 아침에 실강으로 5번에 걸쳐서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아침에 7시 지금 예상으로는 7시 한 50분쯤 예상하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 경찰단계 김폴카 강의실 나오시면은 저하고 같이 매일 30분씩만 죄수론 연습하시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죄수론을 제가 요령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죄수론 1일 1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